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 한상훈입니다. 네, 얼마 전에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윤여정 선생님이 70을 넘은 나이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네. 참 대단하죠? 그럼요. 전 국민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기생충, 영화 기생충이요. 그 오스카상 여러 개 받으셨죠. 작품상, 뭐 감독상. 또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네, 빌보드 차트에서 1등도 하기도 했죠. 네, 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여기저기서 1등을 하고 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것이 뭐 이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성형외과 전문의 수가 4.5명, 네. 10만 명 대 4.5명으로 세계 1위라고 해요.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네. 했다. 이것 또한 1등이라고 네.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네. 참 대단한 거죠. 그 뭐 1등 한다는 게 사실 뭐 꼭 좋은 건 아니죠. 뭐 평등하게 다 똑같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그 성형 의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은 참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성형 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가 될까요?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수술이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눈성형이겠죠. 네. 아마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인구수로 따지면 중국이 더 많기 하겠지만 수술의 숙련도나 기술 같은 걸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1등일 것 그렇죠.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만큼 경쟁이 많고 까다로운 그 한국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술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쌍꺼풀에 대해서 쌍꺼풀 방법 중에서 매몰법, 절개법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이제 환자들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남쪽 사람인가 북쪽 사람인가 구별하려면 아마 그 사람 보고 매몰법과 절개법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남쪽 사람들은 모두 다 알 겁니다. 그죠? 네네. 근데 어쨌든 매몰법 이건 찝는 이야기고 절개법 절개하는 이야기죠. 근데 아주 눈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퉁퉁한 사람 또 얇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퉁퉁한 눈이 인구 중에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꼭 절개법을 해야 되고 또 아주 얇은 눈, 쌍꺼풀이 살짝 질까 말까 하는 정도, 지방도 별로 없고 한 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눈을 절개법을 한다고 하면 그건 범죄다. 즉 그런 눈들은 매몰법을 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에서는 뭐 절개법도 하고 매몰법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잘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요. 쉽게 말해서 매몰법과 절개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매몰법은 칼, 절개를 하지 않고 조그만 바늘구멍을 통해서 실로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절개법은 칼을 넣어서 절개를 하는데 대개는 피부도 좀 잘라내게 되지요. 피부뿐 아니라 피하지방, 근육, 또 안화지방이라는 두툼한 지방도 잘라내게 됩니다. 주로 이제 두꺼운 사람에서 많이 하게 되죠. 수술 시간은 매몰법은 한 2, 30분, 절개법은 1시간 내외 이렇게 한 2배 정도 걸립니다. 회복할 때도 보면은 매몰법은 좀 회복이 빠를 수도 있고요. 자리를 금방 잡죠. 근데 절개법은 흉터가 좀 빨개지기도 하고 그것이 가라앉는데 몇 달 걸리기도 하니까 회복 기간은 좀 더 긴 편입니다. 이 매몰법에는 이 흉터가 거의 없죠.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고요. 절개법도 흉터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절개된 라인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매몰법과 절개법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우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매몰법과 절개법.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몰법은 쌍꺼풀을 만드는 게 뭐냐? 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이 가는 실을 가지고 옷을 꼬매듯이 눈꺼풀을 꼬매서 그 속에서 실이 있어서 쌍꺼풀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절개법은 뭐냐? 예, 절개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 흉터가 생겨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몰법은 실로 그냥 자연스럽게 선을 잡는 거고 절개법은 흉터가 생겨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절개법 같은 경우는 구조 변화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걸 해야 되고, 단순히 선만 만들어야겠다 할 정도면은, 간단하게 매몰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그 흉터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 흉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는 눈 뜨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눈 뜨는 근육이 눈을 그냥 뜨게만 하면은 쌍꺼풀이 없는 것, 동양의 눈이 되고요. 거기가 피부를 이제 눈 뜨는 근육이 피부에 가서 피부를 살짝 접게 되면 한번 이렇게 접히니까 쌍꺼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쌍꺼풀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매몰법을 실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그 눈 뜨는 근육이 피부에 걸리게 되니까 거기가 같이 걸려서 쌍꺼풀이 생기는 거고요. 너무 두꺼운 사람은 근육과 피부가 너무 머니까 거기에 있는 조직들을 잘 제거해서 눈 뜨는 근육에다 피부를 이어주게 되면 거기가 싹 접혀서 쌍꺼풀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나이가 또 나이 때문에 뭐 어린 사람은 꼭 쌍꺼풀 한다, 뭐 저 매몰법 한다, 또 뭐 나이가 많으면은 절개법 한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뭐, 쌍꺼풀 수술 비슷하게 이제 안검 그 내반증이라고 네. 눈썹이 눈을 찌를 경우에는 사실 뭐 어린 몇 살 난 애기들도 그렇죠. 절개법으로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이야기는 너무 어리거나 고등학교 요새 졸업 가끔 전, 중학교도 가끔 오니까요. 물론 네. 그런 학생들은 저는 그러죠. 이제 자기 가치관이 크게 할까 적게 할까 이런 모양으로 할까 저런 모양으로 할까가 확정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네. 때문에 변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매몰법으로 만들고 거기에 적응된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매몰법을 네. 주로 권하고 있지만은 뭐 필요한 너무 명백하게 절개법을 해야 될 정도로 퉁퉁하다 네. 하면은 당연히 뭐 어려도 그렇죠. 절개법을 네. 시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잘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절개법을 했다고 해서 뭐 붓기가 더욱 진짜 심하다든지 회복 기간이 그렇게 보기 싫게 오래 걸린다 이런 것은 어떤 수술 방법이 개선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매몰법은 있는 구조에다가 네.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실만 네. 집어넣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붓기가 덜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눈이 뭐 지방이나 피부나 이런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좋은 조건이니까 아무래도 붓기가 빠를 거고 그렇죠. 절개법을 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뭐 피부가 두툼하다 네. 또 지방이 많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내고 구조 변경을 집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벽지만 붙이겠다면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만은 인테리어 다 바꾸겠다. 네, 바닥 잘라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절개법이라고 꼭 오래 걸리고 매몰법이라고 뭐 금방 된다기보다 그 사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그 적응증에 맞는 수술법을 적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기는 매몰법은 풀린다. 절개법은 안 풀린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죠. 물론이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뭐 절개법 선생님 하시는 경우에 하나도 안 풀렸습니까 지금까지? 풀리는 경우 있지요. 네. 그럼 저도 당황하지요. 이거 네. 절개인데 왜 풀릴까 당황합니다. 네. 제가 그러죠. 어디서 풀린 환자가 와서 네.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해도 풀릴 수가 있다. 네. 만일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뭐 10만 명당
4.5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2만 명당 하나 정도 되겠지. 2만 5천 명당 한 명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치면은 그 의사가 나는 하나도 풀린 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그 사람은 수술 몇 개 안 해본 사람이거나 그죠? 네. 안 해본 사람일 것이다. 네. 왜? 많이 하다 보면 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매몰법보다는 절개법이 그렇죠. 덜 풀릴 확률이 좀 네. 적지만요. 네. 특히 이제 매몰법 같은 경우는 아주 얇고 눈이 잘 떠지는 분은 풀릴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약간 두툼해서 매몰법 할까 절개법 할까 이랬을 때 이제 그 매몰법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풀릴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물론입니다. 매몰법이라는 것도 퉁퉁한 사람한테는 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이제 매몰법이냐 절개법이냐 차이인데 사실 뭐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눈 상태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하는 거냐, 또 내가 작은 쌍꺼풀을 원하느냐, 아니면 조금 큰 게 낫겠느냐, 또 내가 회복 기간 이거 중요합니다. 뭐 2달 후에 결혼식 있는데 지금 절개하고 뭐 이런 거 좀 곤란하죠. 이런 거를 해서 잘 상담해서 수술 방법을 고르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쌍꺼풀 수술은 이제 국민 수술이 돼서 수술이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네. 알고 네.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네, 의미죠. 정리하고요. 쌍꺼풀 매몰법과 절개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